안녕하세요. 하고제비 맥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서변역 12번 출구로 왔습니다. 태백산 눈축제를 가기 위해 보문여행사의 당일치기 버스 패키지에 또 올라탔습니다. 가격은 리무진 버스 기준 95,000원입니다. 왕복 버스비, 입장료와 삼식 그리고 간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침으로는 이렇게 김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떡도 주시고요. 간식을 한 꾸러미나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생수도 또 따로 주셨습니다. 얼어 죽지 말라고 이렇게 핫팩도 나눠주시네요. 목적지까지는 대략 서면 출발 기준 4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서 버스 패키지를 주저했는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동 중에 휴게소에도 여러 번 정차해 주십니다. 어느덧 해가 많이 올라왔네요. 다음 휴게소에서는 안동 관광 안내 지도가 있었는데 여기 안동도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안동의 유명한 헛제사밥이 먹고 싶더라고요. 어두운 새벽에 출발을 했는데 어느덧 주변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창가에 보이는 풍경에도 눈이 쌓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추운 지방으로 온 게 확실한 듯 합니다. 벌써 태백산 국립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물관처럼 보인 이 건물이 사실 호텔이었습니다. 깜놀. 태백산에서의 우리의 첫 번째 일정은 산골 식당이라는 곳에서의 점심 식사였습니다. 식당 한켠으로는 오래되어 보이는 당금주들이 꽤나 많이 보였는데 한번 마셔보고 싶었습니다. 메뉴는 다양하게 많이 있었지만 역시 관광지답게 가격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식사가 포함이라 다행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미 상차림이 되어 있네요. 오늘의 메뉴는 곤드레 밥입니다. 곤드레는 고려 엉겅퀴의 강원도 방언이며 곤드레 밥은 곤드레를 쌀 위에 얹어 지은 밥으로 주로 강원 남부 지역에서 먹는 강원 토속 음식입니다. 함께 나온 반찬들과 시락국도 맛이 좋았습니다. 역시 곤드레 밥은 양념 간장에 쓱쓱 비벼 먹어야 제맛이죠. 식사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관광을 시작해 봅니다. 강원도가 메밀이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메밀을 과자처럼 구워서 팔더라고요. 이분은 자기네가 온절하고 엄청 자랑을 하셨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맛은 두부과자랑 비슷합니다. 관광지답게 식당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비슷한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태백산 눈축제를 가기 위해서는 이곳 태백산 국립공원 단골 탐방로로 올라가야 합니다. 축제장 위치는 태백 석탄박물관 맞은편이라고 합니다. 축제가 벌써 32회째라는데 저는 왜 이제야 온 걸까요? 올라가기 전 태백 지역 관광 안내도도 쓱 둘러봅니다. 본 축제장에 가기 전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바이애슬론의 사격과 컬링, 아이스 하키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참,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컬링 여자 대표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10전 전승 파이팅! 뒤쪽으로는 눈썰 매장도 있었습니다. 이제 눈축제가 진행되는 단골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돔은 휴게실과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곳인데 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태백산 눈축제는 199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새로운 테마로 눈조각을 전시하여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고 설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태백산의 장점을 살려 관광객이 참여 가능한 등반 대회도 개최한다는데 시간상 참여는 못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태백산의 설경을 찍으러 한번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하얼빈의 얼음 조각과 양대 산맥인 눈 조각이 있는 태양도에 비하면 소소한 축제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기분이 좋았고 이번 여행도 역시 나이스한 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촬영을 하나 싶어서 살짝 봤습니다. 2월 19일 날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미스트롯 출신 봉두리 님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태백산 태백석탄박물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1997년 5월에 개장한 태백석탄박물관은 한국 석탄산업의 변천사와 석탄 생산 과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동양 최대의 석탄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디젤 기관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2톤짜리 기관차이며 석탄을 나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태백 석탄박물관도 이번 패키지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석탄하면 증기기관이죠. 이렇게 전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태백 석탄박물관은 1전시실이 지질관, 2전시실 석탄의 생성 발견관, 3전시실 석탄의 채굴 이용관, 4전시실 안전관, 5전시실 광산 정책관, 6전시실 광산 생활관, 그리고 7전시실은 태백 지역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다시 내려가면 8전시실인 체험 갱도도 나옵니다. 1전시실에는 여러가지 광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비브라늄과 아다만티움 그리고 크립토나이토는 없었습니다. 정말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걸까요? 궁금해 미치겠습니다. 이것은 입체 영상인데 너무나 신기해서 몇 번이나 만져보았습니다. 폐광들의 명판에서 사북광업소를 발견합니다. 사북광업소를 찍은 이유는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이종원, 하이라, 배용준, 전도연 주연의 젊은이 양지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추억 돋네요. 탄광촌의 모습을 리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곳이 바로 체험 갱도인데 정말 리얼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곳은 정말 볼거리가 많아서 가스보일러 밖에 모르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연탄가스도 두어 번 마셔본 경험이 있고 새벽에 연탄도 갈아본 적도 있습니다. 오전에 비해서 관광객들이 꽤나 늘었습니다. 다음 날이 축제의 마지막이라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눈 구경하러 간 건데 촬영 전주에 시모노세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조금 질려버렸지 뭡니까? 축제 메인 무대에서는 진행자가 관광객들과 함께 신나는 댄스 타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신나게 춤을 추는데 촬영이고 뭐고 저도 가서 몸 좀 풀 걸 그랬습니다. 사실 조금 일찍 내려와서 지역 막걸리를 마셔보려 했는데 혼자 먹기에는 안주 가격이 너무 후덜덜이라 그냥 포기했습니다. 다시 차를 타고 우리는 두 번째 관광지로 갑니다. 알잘 딱갈센으로 척척! 우리가 두 번째로 간 곳은 경북 봉화의 분천 산타마을입니다. 이곳은 백두대간이라는 자연환경과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접목해서 1년 내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마을로 2014년에 조성이 되었고 크리스마스 기간부터는 축제도 열린다고 합니다. 분천역은 현재 무궁화호, 동해 산타열차, 백두대간 협공열차가 지나다니는 곳이고 스위스 체르마르역과 자매 결연을 해서 역사의 일부분을 스위스풍의 외관으로 개조했다고 합니다. 곳곳에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음번엔 부전역에서 무궁화 열차 타고 아이들이랑 나들이 한번 와야겠습니다. 분천 사진관이라고 해서 어떤 곳인가 해서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사진으로 이 분천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전시실이었습니다. 앉아서 휴식을 취하며 영상 감상하기에 딱인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분천역 산타 우체국입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에는 매년 연말에 보내는 우체통도 있고 매월 월말에 가는 우체통도 있습니다. 역사에서 기념 입장권을 사면 우편 엽서를 한 장 주십니다. 그걸 사서 쓴 다음에 보내시면 됩니다. 산타 마을에 작은 기념품 가게가 있어서 한번 둘러봅니다. 크리스마스 소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경북 봉화 지역 막걸리인 소천 부강 탁주를 마셔봅니다. 안주는 간단하게 꼬치 어묵입니다. 추운 날 어묵과 어묵 국물, 막걸리까지 진짜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그렇게 알딸딸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마지막 일정인 저녁 식사를 하러 갑니다. 부산에서 출발할 때 가이드님이 원래는 대동 가서 국수를 먹는 일정인데 그러면 귀가 시간이 늦어지니 휴게소에서 우동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님이 기분이 좋으시다며 저녁은 더 맛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다들 피곤해서인지 내려오는 버스는 조용했습니다. 저녁은 건천의 고속 기사식당이라는 곳에서 고디탕을 먹었습니다. 고디는 다슬기에 경상도 방언인데 엄청나게 진하고 맛이 있었습니다. 밑반찬도 깔끔했고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이렇게 좋은 안주가 있는데. 경북 소주인 참을 한 병 시켜서 기깔나게 마셔주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패키지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아쉬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역시 패키지의 장점은 술을 한잔 할 수 있고 편하게 오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럿이 움직이면 자차가 가격적인 면에서나 또 편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닌다면 패키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당일치기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먹고 싶은 거나 시간에 따른 제약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즐거운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촬영일 기준 다음 주말에는 배 타고 후쿠오카로 떠납니다. 아마 버스 패키지는 강원도와 전라도를 다녀왔으니 아마 이번에는 갱상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여행 때까지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행도 꼭 지켜봐 주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맥 아저씨였습니다.